첫 번째는 이런 질문이에요. 만성 질환자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게 너무 겁나는데 병원에 가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요. 마냥 뭐 그냥 둘 수도 없고 병원 가기에는 걱정되는 면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면 좋을까요? 예, 사실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만 초기에는 환자가 코로나19 감염된 걸 모르고 외래나 응급실로 가는 일 때문에 병원에서 또 전파가 일어나는 일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사실 선별진료소, 그다음에 1339 상담 보건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걸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요즘 환자를 보다 보면 저는 반대의 걱정이 듭니다. 뭐냐면 기존에 꼭 병원에 다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해야 되는 환자들이 사실 두려워서 병원을 못 가기 때문에 약을 못 드시게 된다든가 또는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되는데 못 받아서 그 병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약을 드셔야 되거나 어떤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잘 보호한 상태에서 외래를 방문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뭐 만성질환이나 기저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이 각종 그 감염병에 대항하는 힘이 될 수 있으니까 흔들림 없이 치료 잘 받으셔야 되겠고요. 이런 상황도 또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확진자 동선이 집 근처입니다. 코로나균이 바이러스죠. 3일을 산다고 하는데 방역하면은 진짜 괜찮아지는 건가요? 이런 궁금증 나올 수 있죠, 김현영 씨. 예. 네, 저도 확진자 동선이라고 하면요. 시간이 많이 지나도 이게 안전한 건가 그래서 일부러 돌아가기도 하는데 방역을 하면 정말 안전한가요? 예, 사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병자가 나왔을 때 그 지역을 이제 잠깐 닫게 되는데요. 그때 아주 적극적으로 소독과 세척을 하게 되거든요. 보통 이 바이러스가 몇 시간, 길어도 2, 3일 정도 지속이 되는데 잘 닦아내고 소독을 하면 3일이 되기 때문에 한번 동선이 노출된 곳이라고 소독이 된 이후에 거기 두려워서 가지 않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시니까요. 근거 없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제2, 제3의 피해 입으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런 궁금증도 있었어요. 계속해서 화면 볼게요. 해외에도 다녀온 적이 없고 의심 환자 접촉도 안 했는데 코감기 증세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신고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감기도 함께 유행하는 철이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나오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1339에 신고를 하게 될까요? 예, 사실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코로나19가 문제지만 예년에도 이 겨울철에는 독감, 인플루엔자와 감기가 제일 많은 계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열이 나거나 기침하거나 이런 환자분 중에 사실 코로나19가 아니라 감기라든가 독감이 원인으로 불편한 분도 섞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증상이 있는 분이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를 지금 화면을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의심 환자를 접촉한 게 분명하다면 자가격리, 즉 혼자 격리된 방에서 있으면서 1339에 전화를 하시거나 관할보건소에 연락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고민이 되는 게 감기 증상이 있을 때거든요. 네. 목이 아프거나 열이나 몸살 기운이 있거나 기침을 할 때 어떨 것인가. 이럴 경우에 모든 분이 다 1339 전화 걸고 보건소로 가고 선별진료소로 가면 정작 거기서 검사받고 치료받아야 될 분들이 다 못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심하지 않은 감기가 있다면은 감기약 드시면서 한 3, 4일 기다려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 사이라도 혹시 38도 이상의 고열이 날 경우에는 바로 1339에 전화를 걸거나 보건소 상담을 하고 선별진료소를 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의료기관을 가실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주의하실 게 택시라든지 버스, 지하철을 타고 가게 되면 거기서 또 많은 분들을 옮기게 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분이 괜찮으면 상관없지만 그래서 사실 가급적이면 대중교통보다는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또 사실 마스크를 쓰면요. 나도 보호하지만 내가 남들에게 감염시킬 위험도 매우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게 좋겠고요. 또 병원에 가시면 꼭 본인의 모든 정보를 의료진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본인이 최근 여행 어디 갔다 왔는지 아니면 지금 국내에도 발생이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런 곳에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는지 또 의심 환자를 접촉한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이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지역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 저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답답하거든요. 잘 정리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저도 요새 걱정인 게 그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인물이 얘기한 것처럼 나오는데 네. 사실이 아닌 것이 유포가 되고 있는 걸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가뜩이나 불안한데 더 현혹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화면은 어제 오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현재의 지침입니다. 사실 우리 그 코로나19의 패턴이 계속 바뀌고 양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시점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우선 일반 국민은 역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비누로 손을 씻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입으로 가리면 안 된다. 입을 손으로 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내 손에 어디선가 묻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 눈, 코, 입으로 댔게 되면은 네. 이때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점막을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다시 말하면 손으로 내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으면 전염이 될 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 일부 환자가 많을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관 방문할 땐 꼭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그다음에 붐비는 곳은 좀 피하는 게 좋겠죠. 보통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침이나 이런 거로 전염이 될 위험이 높은 거리를 한 2m 정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코앞에 이렇게 사람이 밀집해 있는 데서는 피하는 게 좋겠고요. 자, 사실 본인이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걸렸을 때 남한테 전파 안 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뭐 기침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꼭 마스크를 하고 자가 격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교수님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기침이 또 나와 있죠. 예. 네, 유증상자도 역시 화면을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증상자의 경우는 그 사실은 직장이나 또 학교에 전화를 해가지고 증상이 있으면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을 예. 자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 개인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 4일간 경과를 보는 거죠. 그리고 저절로 좋아진다면 다행이고 만약에 열이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면은 이때는 사실 코로나19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1339에 전화를 걸거나 보건소를 방문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진료를 받는 게 좋겠고요. 이때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또는 국내 유행이 많은 지역의 여행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말씀 주셔야 됩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의심 증상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다급한 마음에 이 병원 저 병원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1339 콜센터 그리고 지역 보건소와 연계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고요. 상황별 궁금증 마지막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게 너무 겁나는데요. 마스크를 쓰면 정말 안전할까요? 예. 마스크를 쓰고도 좀 불안한 마음이 있으신가 봐요, 교수님. 예. 네. 근데 사실 우리 또 일도 하고 경제도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출근 안 할 수 없고 등교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사실 마스크를 착용을 하면 그 안에 혹시 코로나19 환자가 있더라도 전염이 될 위험은 많이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뭐 손잡이라든지 이런 곳에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만지지 말고 혹시 만졌다거나 만졌을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그 회사에 오거나 학교에 오면은 바로 손을 자주 씻어서 혹시나 오염될 수 있는 내 손을 잘 바이러스를 닦아내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